그날 밤, 달은 유난히 붉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깊은 산 중 한 여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필사적으로 내달리고 있었지요. 고운 비단 옷은 갈기갈기 찢겨지고 뽀얀 살결 위로는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화, 본래 사대부 가문의 고명딸이었으나 지금은 나라의 역적을 쫓는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 중인 밀정이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횃불을 든 군졸들의 거친 함성이 악기처럼 그녀를 뒤쫓고 있었습니다. 저 계집을 잡아라. 박관호 대감마님의 여인이 도망쳤다. 살려두면 우리 목이 달아날 것이다. 당장 목을 베어라. 서화는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발목이 부러질 듯한 고통이 몰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여기서 잡히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거대한 절벽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었지요. 서화는 절벽 끝에 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횃불의 물결이 포위망을 좁혀오며 그녀의 마지막 퇴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로구나. 모든 것을 체념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팽 하는 소리와 함께 시위를 떠난 화살이 바람을 갈랐습니다. 선두에 서서 그녀에게 칼을 겨누던 군졸 하나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지요. 누구냐? 감히 관군에게 활을 쏘다니. 당황한 군졸들이 사방을 두리번거릴 때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그림자처럼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피부, 깊고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오른쪽 눈썹 위에 새겨진 작은 흉터가 그의 거친 삶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사람 키만 한 강궁이 들려 있었고 방금 화살을 쏜 시위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의 이름은 이진, 한때는 북방을 지키던 장수였으나 지금은 산속의 은둔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이 산은 내 사냥터다. 내 허락 없이 사냥감을 함부로 쫓지 마시오.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군졸들의 대장격인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이놈. 사냥꾼 주제에 누굴 막아서는 것이냐. 저 계집은 병조판서 박관호 대감마님의 첩이다. 대감마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년이란 말이다. 박관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진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의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오래된 분노가 용암처럼 꿈틀거렸지요. 하지만 그는 애써 감정을 감추었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내 사냥터에서 피 흘리는 짐승은 내 것이다. 이진은 다시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이번에는 대장의 발 바로 앞을 겨냥했지요. 팽! 소리와 함께 화살이 땅에 깊숙이 박히자 대장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음 화살은 빗나가지 않을 것이다. 썩 물러가라. 군졸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섣불리 나서지 못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정확히 목표물을 맞히는 신기에 가까운 활솜씨에 완전히 겁을 먹은 것이지요. 좋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 주지. 하지만 이 일을 반드시 대감마님께 보고할 것이다. 내 놈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해두겠다. 군졸들이 횃불을 들고 씩씩거리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은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활을 내리지 않았지요. 마침내 산중의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진은 천천히 서화가 있는 절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화는 바위에 기댄 채 몽롱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창백했지만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고귀한 기품을 잃지 않고 있었지요. 고맙습니다. 서화가 입을 열려는 순간 긴장이 풀린 그녀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이진이 재빠르게 그녀를 받아 안았지요. 그의 팔에 안긴 서화는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습니다.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즉, 또 귀찮은 일에 엮였군. 이진은 혀를 찼지만 그의 손은 이미 여인을 가뿐히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하를 업고 익숙하게 어두운 산길을 걸었지요. 깊은 숲속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절벽 아래에 작은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진이 평소 사냥감을 손질하고 눈비를 피하는 은신처였지요. 그는 서하를 동굴 안쪽 마른 풀을 두툼하게 깔아놓은 자리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횃불을 밝히자 그녀의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팔과 다리에 날카로운 것에 베인 깊은 상처들이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제법이군. 이 몸으로 그 험한 산길을 달렸단 말인가? 이진은 동굴 한쪽에 보관해둔 약초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오랜 사냥꾼 생활로 터득한 자신만의 치료법이었지요. 그는 약초를 잘게 씹어 그녀의 상처에 정성껏 발라주었습니다. 서하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지만 다행히 깨어나지는 않았지요. 상처를 모두 처치한 뒤 이진은 그녀의 품에서 무언가 툭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운 비단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곱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펼쳐보는 순간 이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한자로 빼곡하게 쓰인 문서였지요. 문서 하단에는 병조판서 박관호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북방 군사배치도와 오랑캐와의 내통을 약속하는 미략서였습니다. 이것은 영모의 증거로군. 이진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문서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쓰러진 여인을 다시 바라보았지요.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것이냐? 이 여인은 이진은 동굴 입구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박관호의 군졸들이 다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어느덧 동이 트고 동굴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진이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하가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지요. 정신이 드시오. 여긴 내 은신처여. 밤새 열이 심했으니 아직 움직이지 마시오. 이진이 물을 떠다 주자 서하는 그의 도움을 받아 겨우 목을 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셨군요. 아직 살았다고 말하기는 이르오. 그자들이 다시 올 것이니. 그 말에 서하는 정신이 번쩍 드는 듯 주변을 둘러보다가 황급히 자신의 품을 더듬었습니다. 주머니. 제 주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하시오. 여기 있소. 이진이 비단 주머니를 내밀자 서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 그 안을 보셨습니까? 이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소. 서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저를 관아에 넘기시겠습니까? 그럴 생각이었다면 군졸들이 왔을 때 진작 넘겼을 것이오. 대체 무슨 일이오? 어찌 병조판서의 첩이라는 여인이 그런 엄청난 문서를 품고 달아난 것이오? 서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긴 한숨과 함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름은 서하라 하옵니다. 병조판서의 첩이 아니라 의금부의 밀정이옵니다. 이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관호 대감이 오랑캐와 내통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제가 첩으로 위장하여 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석 달을 참고 견디며 마침내 이 증거를 손에 넣었으나 그만 정체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던 이진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런데 나리께서는 어찌하여 저를 도와주신 것입니까? 관군과 맞서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 아닙니까? 박관호. 그놈의 이름을 듣는 순간 내 몸이 저절로 움직였소. 나리께서도 그 자와 원한이 있으시군요. 이진은 동굴 밖 아침 해가 떠오르는 산 너머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원래 무관이었소. 북방 국경을 지키던 군관이었지.
서화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냥꾼의 거친 행색 속에서 무인의 기계가 느껴졌던 이유를 그제야 알 수 있었지요. 그때 내 상관이 군량을 빼돌려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는 것을 목격했소. 나는 그 부정을 고발하는 상소를 올렸지. 하지만 이진의 주먹이 하얗게 쥐어졌습니다. 나는 오히려 역모를 꾀했다는 누명을 쓰고 파직되었소. 내 상소를 역모의 증거로 둔갑시킨 자가 바로 박관호, 그놈이었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같은 원수를 둔 운명적인 만남이었지요. 나리께서는 모든 것을 잃으셨지만 정의를 향한 마음까지 잃지는 않으셨습니다. 어젯밤 나리의 활은 짐승이 아닌 약한 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나리를 버렸을지 몰라도 나리께서는 아직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서화의 맑은 눈빛에 이진은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잊고 살았던 무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때 동굴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진이 재빨리 활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진은 서화에게 손짓했고 그녀는 재빨리 동굴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진이 동굴 밖으로 나가자 어젯밤에 그 군졸 대장이 부하들을 이끌고 서 있었습니다. 이봐, 사냥꾼. 어젯밤 이 근처에서 피 흘리는 계집 하나 보지 못했는가? 아, 봤소. 머리를 풀어헤치고 미친 듯이 산을 달리던데? 저쪽 계곡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더군. 대장이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쳐다봤지만 이진은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알겠다. 모두 저쪽 계곡을 수색하라. 그들이 사라진 후 동굴로 돌아오자 서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나리께서도 저와 한 배를 타셨습니다. 저 때문에 위험에 이미 당신을 숨겨준 이상 나도 연루된 것이오. 게다가 이 문서는 내게도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을 기회여. 두 사람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증거를 의금부의 정태윤 나리께 전해야 합니다. 정태윤이라면? 혹시 내가 아는 그 아이인가? 네. 나리께서 정나리를 아십니까? 내 제자였소. 어린 시절 내가 활쏘기를 가르쳤지? 세상에. 이것은 하늘이 주신 인연입니다. 두 사람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나리,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산 아래 주막을 운영하는 매월 할멈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께서 박관호의 또 다른 죄를 증언해 줄 것입니다. 매월 주막이라. 알고 있소. 내가 가끔 들르는 곳이요. 좋소. 몸이 회복되는 대로 함께 갑시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진의 보살핌 속에 서화의 상처는 빠르게 아물었지요.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두 사람 사이에는 끈끈한 동지애와 함께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서화의 몸이 회복되자 두 사람은 산을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서화는 머리를 올리고 남루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얼굴에 흙을 묻혀 시골 처녀처럼 변장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내려가자 낡은 초가집 주막이 보였습니다. 매월 주막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지요. 이진이 먼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할멈, 계시오. 안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파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매월 할멈이었지요. 그녀는 이진과 서화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안방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이제 말해보게. 대체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는가? 서화가 먼저 입을 열고 자신의 신분과 박관호의 역모 사실을 밝혔습니다. 박관호. 그 짐승만도 못한 놈의 이름을 내 죽기 전에 다시 듣게 될 줄이야. 매월 할멈의 목소리가 증오로 떨렸습니다. 오래전 나는 궁에서 일하던 궁녀였네. 그때 궁에 큰 불이 났었지? 하지만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박관호 그놈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일부러 지른 불이었네.
높아는 벽장을 열어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지요. 이것은 그날 밤 그놈이 자기 수하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일세. 불을 지르되 흔적이 남지 않게 하라고 적혀 있지. 서하와 이진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박관호를 단죄할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리며 군졸 대장이 들이닥쳤습니다. 잡았다, 이년. 여기 숨어 있었구나. 주막은 순식간에 포위되었고 이진과 서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 열세에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밖에서 또 다른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며 검은 도포를 입은 젊은 관리가 들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그 목소리에 이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의 제자 의금부 감찰관 정태윤이었습니다. 태윤아, 스승님, 정태윤은 이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 이놈들. 감히 누구에게 칼을 겨누는 것이냐? 역적 박관호의 수하들을 모두 체포하라. 그의 영모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정태윤은 스승에게 달려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의 누명을 벗겨드리지 못해 죄송했습니다. 서하 낭자가 보낸 밀서 덕분에 박관호의 꼬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힘을 합쳐 박관호를 완전히 끝장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스승님, 보름 후에 열리는 어전 활쏘기 대회에 나가주십시오. 거기서 우승하면 임금님 앞에서 직접 모든 것을 아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진은 굳은 결심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름 후 한양의 넓은 광장에서 어전활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임금이 친히 참관하는 자리였지요. 남루한 차림의 이진이 참가자들 사이에 서자 주변의 양반 자제들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런 촌뜨기도 대회에 나온단 말인가? 활이 부러지지나 않으면 다행이겠군. 하지만 이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과제, 백보 밖의 관역 맞히기. 이진의 화살은 정확히 관역의 정중앙을 꿰뚫었습니다. 두 번째 과제, 움직이는 관역 맞히기. 그의 화살은 바람을 가르며 목표물을 정확히 맞췄지요.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150보 떨어진 장대 끝에 매달린 작은 비단 주머니를 맞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궁수들의 화살은 모두 빗나갔습니다. 마침내 이진의 차례가 되자 광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진은 눈을 감고 바람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지요. 팽! 시위를 떠난 화살이 달빛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턱! 하는 소리와 함께 비단 주머니가 정확히 꿰뚫렸습니다. 광장은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고 임금께서도 감탄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과인이 본 것 중 최고의 솜씨로다.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니? 전하. 소인, 강직한 신하 이진이라 하옵니다. 하오나 지금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파직된 몸이옵니다. 소인을 모함하고 나라를 팔아넘기려 한 역적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나이다. 그 역적은 바로 병조판서 박관오이오이옵니다. 광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정태윤과 서화, 그리고 매월 할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여기 역적 박관호가 오랑캐와 내통한 밀서와 과거 궁에 불을 지른 증거가 있사옵니다. 모든 증거가 드러나자 임금은 대노하여 박관호를 당장 끌어오라 명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끌려온 박관호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매월 할멈의 증언과 함께 그의 손에 남은 오래된 화상 자국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역적 박관호와 그 일당에게 사형을 명하노라. 마침내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진, 그대의 억울함이 밝혀졌노라.
과인이 그대의 충심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내게 사과하노라. 그대를 다시 절충장군에 임명하겠노라. 이진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서하와 매월 할멈에게도 큰 상이 내려졌지요. 그날 밤 모든 것이 끝난 후 이진과 서하는 달빛이 비치는 강변을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서화, 나와 함께 남은 생을 함께 살아주겠소. 나리. 소녀 또한 같은 마음이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혼인을 올렸고 이진은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장군으로 서하는 지혜로운 아내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핏빛 달이 뜬 밤, 절벽 끝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결국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달빛이 비치는 밤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진정한 사랑과 정의는 어떤 시련도 이겨낸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전설이 되었답니다. 그날 밤, 달은 유난히 붉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깊은 산 중 한 여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필사적으로 내달리고 있었지요. 고운 비단 옷은 갈기갈기 찢겨지고 뽀얀 살결 위로는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화, 본래 사대부 가문의 고명딸이었으나 지금은 나라의 역적을 쫓는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 중인 밀정이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횃불을 든 군졸들의 거친 함성이 악기처럼 그녀를 뒤쫓고 있었습니다. 저 계집을 잡아라. 박관호 대감마님의 여인이 도망쳤다. 살려두면 우리 목이 달아날 것이다. 당장 목을 베어라. 서화는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발목이 부러질 듯한 고통이 몰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여기서 잡히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거대한 절벽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었지요. 서화는 절벽 끝에 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횃불의 물결이 포위망을 좁혀오며 그녀의 마지막 퇴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로구나. 모든 것을 체념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팽 하는 소리와 함께 시위를 떠난 화살이 바람을 갈랐습니다. 선두에 서서 그녀에게 칼을 겨누던 군졸 하나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지요. 누구냐? 감히 관군에게 활을 쏘다니. 당황한 군졸들이 사방을 두리번거릴 때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그림자처럼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피부, 깊고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오른쪽 눈썹 위에 새겨진 작은 흉터가 그의 거친 삶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사람 키만 한 강궁이 들려 있었고 방금 화살을 쏜 시위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의 이름은 이진, 한때는 북방을 지키던 장수였으나 지금은 산속의 은둔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이 산은 내 사냥터다. 내 허락 없이 사냥감을 함부로 쫓지 마시오.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군졸들의 대장격인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이놈. 사냥꾼 주제에 누굴 막아서는 것이냐. 저 계집은 병조판서 박관호 대감마님의 첩이다. 대감마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년이란 말이다. 박관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진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의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오래된 분노가 용암처럼 꿈틀거렸지요. 하지만 그는 애써 감정을 감추었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내 사냥터에서 피 흘리는 짐승은 내 것이다. 이진은 다시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이번에는 대장의 발 바로 앞을 겨냥했지요. 팽! 소리와 함께 화살이 땅에 깊숙이 박히자 대장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음 화살은 빗나가지 않을 것이다. 썩 물러가라.
군졸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섣불리 나서지 못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정확히 목표물을 맞히는 신기에 가까운 활솜씨에 완전히 겁을 먹은 것이지요. 좋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 주지. 하지만 이 일을 반드시 대감마님께 보고할 것이다. 내 놈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해두겠다. 군졸들이 횃불을 들고 씩씩거리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은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화를 내리지 않았지요. 마침내 산중의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진은 천천히 서화가 있는 절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화는 바위에 기댄 채 몽롱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창백했지만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고귀한 기품을 잃지 않고 있었지요. 고맙습니다. 서화가 입을 열려는 순간 긴장이 풀린 그녀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이진이 재빠르게 그녀를 받아 안았지요. 그의 팔에 안긴 서화는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습니다.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또 귀찮은 일에 엮였군. 이진은 혀를 찼지만 그의 손은 이미 여인을 가뿐히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화를 업고 익숙하게 어두운 산길을 걸었지요. 깊은 숲속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절벽 아래에 작은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진이 평소 사냥감을 손질하고 눈비를 피하는 은신처였지요. 그는 서화를 동굴 안쪽 마른 풀을 두툼하게 깔아놓은 자리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횃불을 밝히자 그녀의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팔과 다리에 날카로운 것에 베인 깊은 상처들이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제법이군. 이 몸으로 그 험한 산길을 달렸단 말인가? 이진은 동굴 한쪽에 보관해둔 약초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오랜 사냥꾼 생활로 터득한 자신만의 치료법이었지요. 그는 약초를 잘게 씹어 그녀의 상처에 정성껏 발라주었습니다. 서화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지만 다행히 깨어나지는 않았지요. 상처를 모두 처치한 뒤 이진은 그녀의 품에서 무언가 툭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운 비단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곱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펼쳐보는 순간 이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한자로 빼곡하게 쓰인 문서였지요. 문서 하단에는 병조판서 박관호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북방 군사배치도와 오랑캐와의 내통을 약속하는 미략서였습니다. 이것은 영모의 증거로군. 이진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문서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쓰러진 여인을 다시 바라보았지요.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것이냐? 이 여인은 이진은 동굴 입구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박관호의 군졸들이 다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어느덧 동이 트고 동굴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진이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화가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지요. 정신이 드시오. 여긴 내 은신처여. 밤새 열이 심했으니 아직 움직이지 마시오. 이진이 물을 떠다 주자 서화는 그의 도움을 받아 겨우 목을 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셨군요. 아직 살았다고 말하기는 이르오. 그자들이 다시 올 것이니. 그 말에 서화는 정신이 번쩍 드는 듯 주변을 둘러보다가 황급히 자신의 품을 더듬었습니다. 주머니. 제 주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하시오. 여기 있소. 이진이 비단 주머니를 내밀자 서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 그 안을 보셨습니까? 이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소. 서화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저를 관아에 넘기시겠습니까? 그럴 생각이었다면 군졸들이 왔을 때 진작 넘겼을 것이오. 대체 무슨 일이요? 어찌 병조판서의 첩이라는 여인이
그런 엄청난 문서를 품고 달아난 것이오. 서화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긴 한숨과 함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름은 서화라 하옵니다. 병조판서의 첩이 아니라 의금부의 밀정이옵니다. 이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관호 대감이 오랑캐와 내통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제가 첩으로 위장하여 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석 달을 참고 견디며 마침내 이 증거를 손에 넣었으나 그만 정체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던 이진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런데 나리께서는 어찌하여 저를 도와주신 것입니까? 관군과 맞서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 아닙니까? 박관호. 그놈의 이름을 듣는 순간 내 몸이 저절로 움직였소. 나리께서도 그 자와 원한이 있으시군요. 이진은 동굴 밖 아침 해가 떠오르는 산 너머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원래 무관이었소. 북방 국경을 지키던 군관이었지. 서화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냥꾼의 거친 행색 속에서 무인의 기계가 느껴졌던 이유를 그제야 알 수 있었지요. 그때 내 상관이 군량을 빼돌려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는 것을 목격했소. 나는 그 부정을 고발하는 상소를 올렸지. 하지만 이진의 주먹이 하얗게 쥐어졌습니다. 나는 오히려 역모를 꾀했다는 누명을 쓰고 파직되었소. 내 상소를 역모의 증거로 둔갑시킨 자가 바로 박관호, 그놈이었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같은 원수를 둔 운명적인 만남이었지요. 나리께서는 모든 것을 잃으셨지만 정의를 향한 마음까지 잃지는 않으셨습니다. 어젯밤 나리의 활은 짐승이 아닌 약한 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나리를 버렸을지 몰라도 나리께서는 아직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서화의 맑은 눈빛에 이진은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잊고 살았던 무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때 동굴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진이 재빨리 활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진은 서화에게 손짓했고 그녀는 재빨리 동굴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진이 동굴 밖으로 나가자 어젯밤에 그 군졸 대장이 부하들을 이끌고 서 있었습니다. 이봐, 사냥꾼. 어젯밤 이 근처에서 피 흘리는 계집 하나 보지 못했는가? 아, 봤소. 머리를 풀어헤치고 미친 듯이 산을 달리던데? 저쪽 계곡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더군. 대장이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쳐다봤지만 이진은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알겠다. 모두 저쪽 계곡을 수색하라. 그들이 사라진 후 동굴로 돌아오자 서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나리께서도 저와 한 배를 타셨습니다. 저 때문에 위험에 이미 당신을 숨겨준 이상 나도 연루된 것이오. 게다가 이 문서는 내게도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을 기회여. 두 사람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증거를 의금부의 정태윤 나리께 전해야 합니다. 정태윤이라면? 혹시 내가 아는 그 아이인가? 네. 나리께서 정나리를 아십니까? 내 제자였소. 어린 시절 내가 활쏘기를 가르쳤지? 세상에. 이것은 하늘이 주신 인연입니다. 두 사람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나리,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산 아래 주막을 운영하는 매월 할멈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께서 박관호의 또 다른 죄를 증언해 줄 것입니다. 매월 주막이라. 알고 있소. 내가 가끔 들르는 곳이요. 좋소. 몸이 회복되는 대로 함께 갑시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진의 보살핌 속에 서화의 상처는 빠르게 아물었지요.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두 사람 사이에는 끈끈한 동지애와 함께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서화의 몸이 회복되자 두 사람은 산을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서화는 머리를 올리고 남루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얼굴에 흙을 묻혀 시골 처녀처럼 변장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내려가자 낡은 초가집 주막이 보였습니다. 매월 주막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지요. 이진이 먼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할멈, 계시오. 안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파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매월 할멈이었지요. 그녀는 이진과 서하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안방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이제 말해보게. 대체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는가? 서하가 먼저 입을 열고 자신의 신분과 박관호의 영모 사실을 밝혔습니다. 박관호. 그 짐승만도 못한 놈의 이름을 내 죽기 전에 다시 듣게 될 줄이야. 매월 할멈의 목소리가 증오로 떨렸습니다. 오래전 나는 궁에서 일하던 궁녀였네. 그때 궁에 큰 불이 났었지? 하지만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박관호 그놈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일부러 지른 불이었네. 노파는 벽장을 열어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지요. 이것은 그날 밤 그놈이 자기 수하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일세. 불을 지르되 흔적이 남지 않게 하라고 적혀 있지. 서하와 이진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박관호를 단죄할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리며 군졸 대장이 들이닥쳤습니다. 잡았다, 이년. 여기 숨어 있었구나. 주막은 순식간에 포위되었고 이진과 서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 열세에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밖에서 또 다른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며 검은 도포를 입은 젊은 관리가 들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그 목소리에 이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의 제자 의금부 감찰관 정태윤이었습니다. 태윤아, 스승님, 정태윤은 이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 이놈들. 감히 누구에게 칼을 겨누는 것이냐? 역적 박관호의 수하들을 모두 체포하라. 그의 영모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정태윤은 스승에게 달려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의 누명을 벗겨드리지 못해 죄송했습니다. 서하 낭자가 보낸 밀서 덕분에 박관호의 꼬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힘을 합쳐 박관호를 완전히 끝장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스승님, 보름 후에 열리는 어전 활쏘기 대회에 나가주십시오. 거기서 우승하면 임금님 앞에서 직접 모든 것을 아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진은 굳은 결심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름 후 한양의 넓은 광장에서 어전 활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임금이 친히 참관하는 자리였지요. 남루한 차림의 이진이 참가자들 사이에 서자 주변의 양반 자제들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런 촌뜨기도 대회에 나온단 말인가? 활이 부러지지나 않으면 다행이겠군. 하지만 이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과제, 백보 밖의 관역 맞히기. 이진의 화살은 정확히 관역의 정중앙을 꿰뚫었습니다. 두 번째 과제, 움직이는 관역 맞히기. 그의 화살은 바람을 가르며 목표물을 정확히 맞췄지요.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150보 떨어진 장대 끝에 매달린 작은 비단 주머니를 맞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궁수들의 화살은 모두 빗나갔습니다. 마침내 이진의 차례가 되자 광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진은 눈을 감고 바람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지요. 팽! 시위를 떠난 화살이 달빛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턱! 하는 소리와 함께 비단 주머니가 정확히 꿰뚫렸습니다. 광장은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고 임금께서도 감탄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과인이 본 것 중 최고의 솜씨로다.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니? 전하. 소인, 강직한 신하 이진이라 하옵니다. 하오나 지금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파직된 몸이옵니다. 소인을 모함하고 나라를 팔아넘기려 한 역적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나이다. 그 역적은 바로 병조판서 박관오이오이옵니다. 광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정태윤과 서화, 그리고 매월 할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여기 역적 박관호가 오랑캐와 내통한 밀서와 과거 궁에 불을 지른 증거가 있사옵니다. 모든 증거가 드러나자 임금은 대노하여 박관호를 당장 끌어오라 명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끌려온 박관호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매월 할멈의 증언과 함께 그의 손에 남은 오래된 화상 자국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역적 박관호와 그 일당에게 사형을 명하노라. 마침내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진, 그대의 억울함이 밝혀졌노라. 과인이 그대의 충심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내게 사과하노라. 그대를 다시 절충장군에 임명하겠노라. 이진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서하와 매월 할멈에게도 큰 상이 내려졌지요. 그날 밤 모든 것이 끝난 후 이진과 서하는 달빛이 비치는 강변을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서화, 나와 함께 남은 생을 함께 살아주겠소. 나리. 소녀 또한 같은 마음이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혼인을 올렸고 이진은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장군으로 서하는 지혜로운 아내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핏빛 달이 뜬 밤, 절벽 끝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결국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달빛이 비치는 밤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진정한 사랑과 정의는 어떤 시련도 이겨낸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전설이 되었답니다. 그날 밤, 달은 유난히 붉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깊은 산 중 한 여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필사적으로 내달리고 있었지요. 고운 비단 옷은 갈기갈기 찢겨지고 뽀얀 살결 위로는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화, 본래 사대부 가문의 고명딸이었으나 지금은 나라의 역적을 쫓는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 중인 밀정이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횃불을 든 군졸들의 거친 함성이 악기처럼 그녀를 뒤쫓고 있었습니다. 저 계집을 잡아라. 박관호 대감마님의 여인이 도망쳤다. 살려두면 우리 목이 달아날 것이다. 당장 목을 베어라. 서화는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발목이 부러질 듯한 고통이 몰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여기서 잡히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거대한 절벽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었지요. 서화는 절벽 끝에 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횃불의 물결이 포위망을 좁혀오며 그녀의 마지막 퇴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로구나. 모든 것을 체념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탱 하는 소리와 함께 시위를 떠난 화살이 바람을 갈랐습니다. 선두에 서서 그녀에게 칼을 겨누던 군졸 하나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지요. 누구냐? 감히 관군에게 활을 쏘다니. 당황한 군졸들이 사방을 두리번거릴 때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그림자처럼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피부, 깊고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오른쪽 눈썹 위에 새겨진 작은 흉터가 그의 거친 삶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사람 키만 한 강궁이 들려 있었고 방금 화살을 쏜 시위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의 이름은 이진, 한때는 북방을 지키던 장수였으나 지금은 산속의 은둔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이 산은 내 사냥터다.
내 허락 없이 사냥감을 함부로 쫓지 마시오.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군졸들의 대장격인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이놈. 사냥꾼 주제에 누굴 막아서는 것이냐. 저 계집은 병조판서 박관호 대감마님의 첩이다. 대감마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년이란 말이다. 박관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진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의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오래된 분노가 용암처럼 꿈틀거렸지요. 하지만 그는 애써 감정을 감추었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내 사냥터에서 피 흘리는 짐승은 내 것이다. 이진은 다시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이번에는 대장의 발 바로 앞을 겨냥했지요. 팽! 소리와 함께 화살이 땅에 깊숙이 박히자 대장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음 화살은 빗나가지 않을 것이다. 썩 물러가라. 군졸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섣불리 나서지 못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정확히 목표물을 맞히는 신기에 가까운 활솜씨에 완전히 겁을 먹은 것이지요. 좋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 주지. 하지만 이 일을 반드시 대감마님께 보고할 것이다. 내 놈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해두겠다. 군졸들이 횃불을 들고 씩씩거리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은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화를 내리지 않았지요. 마침내 산중의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진은 천천히 서화가 있는 절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화는 바위에 기댄 채 몽롱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창백했지만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고귀한 기품을 잃지 않고 있었지요. 고맙습니다. 서화가 입을 열려는 순간 긴장이 풀린 그녀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이진이 재빠르게 그녀를 받아 안았지요. 그의 팔에 안긴 서화는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습니다.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또 귀찮은 일에 엮였군. 이진은 혀를 찼지만 그의 손은 이미 여인을 가뿐히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화를 업고 익숙하게 어두운 산길을 걸었지요. 깊은 숲속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절벽 아래에 작은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진이 평소 사냥감을 손질하고 눈비를 피하는 은신처였지요. 그는 서화를 동굴 안쪽 마른 풀을 두툼하게 깔아놓은 자리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횃불을 밝히자 그녀의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팔과 다리에 날카로운 것에 베인 깊은 상처들이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제법이군. 이 몸으로 그 험한 산길을 달렸단 말인가? 이진은 동굴 한쪽에 보관해둔 약초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오랜 사냥꾼 생활로 터득한 자신만의 치료법이었지요. 그는 약초를 잘게 씹어 그녀의 상처에 정성껏 발라주었습니다. 서화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지만 다행히 깨어나지는 않았지요. 상처를 모두 처치한 뒤 이진은 그녀의 품에서 무언가 툭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운 비단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곱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펼쳐보는 순간 이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한자로 빼곡하게 쓰인 문서였지요. 문서 하단에는 병조판서 박관호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북방 군사배치도와 오랑캐와의 내통을 약속하는 미략서였습니다. 이것은 영모의 증거로군. 이진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문서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쓰러진 여인을 다시 바라보았지요.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것이냐? 이 여인은? 이진은 동굴 입구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박관호의 군졸들이 다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어느덧 동이 트고 동굴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진이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화가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지요.
정신이 드시오. 여긴 내 은신처여. 밤새 열이 심했으니 아직 움직이지 마시오. 이진이 물을 떠다 주자 서한은 그의 도움을 받아 겨우 목을 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셨군요. 아직 살았다고 말하기는 이르오. 그자들이 다시 올 것이니. 그 말에 서한은 정신이 번쩍 드는 듯 주변을 둘러보다가 황급히 자신의 품을 더듬었습니다. 주머니. 제 주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하시오. 여기 있소. 이진이 비단 주머니를 내밀자 서한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 그 안을 보셨습니까? 이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소. 서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저를 관아에 넘기시겠습니까? 그럴 생각이었다면 군졸들이 왔을 때 진작 넘겼을 것이오. 대체 무슨 일이오? 어찌 병조판서의 첩이라는 여인이 그런 엄청난 문서를 품고 달아난 것이오? 서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긴 한숨과 함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름은 서하라 하옵니다. 병조판서의 첩이 아니라 의금부의 밀정이옵니다. 이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관호 대감이 오랑캐와 내통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제가 첩으로 위장하여 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석 달을 참고 견디며 마침내 이 증거를 손에 넣었으나 그만 정체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던 이진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런데 나리께서는 어찌하여 저를 도와주신 것입니까? 관군과 맞서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 아닙니까? 박관호. 그놈의 이름을 듣는 순간 내 몸이 저절로 움직였소. 나리께서도 그 자와 원한이 있으시군요. 이진은 동굴 밖 아침 해가 떠오르는 산 너머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원래 무관이었소. 북방 국경을 지키던 군관이었지. 서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냥꾼의 거친 행색 속에서 무인의 기계가 느껴졌던 이유를 그제야 알 수 있었지요. 그때 내 상관이 군량을 빼돌려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는 것을 목격했소. 나는 그 부정을 고발하는 상소를 올렸지. 하지만 이진의 주먹이 하얗게 쥐어졌습니다. 나는 오히려 역모를 꾀했다는 누명을 쓰고 파직되었소. 내 상소를 역모의 증거로 둔갑시킨 자가 바로 박관호, 그놈이었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같은 원수를 둔 운명적인 만남이었지요. 나리께서는 모든 것을 잃으셨지만 정의를 향한 마음까지 잃지는 않으셨습니다. 어젯밤 나리의 활은 짐승이 아닌 약한 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나리를 버렸을지 몰라도 나리께서는 아직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서하의 맑은 눈빛에 이진은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잊고 살았던 무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때 동굴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진이 재빨리 활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진은 서하에게 손짓했고 그녀는 재빨리 동굴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진이 동굴 밖으로 나가자 어젯밤에 그 군졸 대장이 부하들을 이끌고 서 있었습니다. 이봐, 사냥꾼. 어젯밤 이 근처에서 피 흘리는 계집 하나 보지 못했는가? 아, 봤소. 머리를 풀어헤치고 미친 듯이 산을 달리던데? 저쪽 계곡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더군. 대장이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쳐다봤지만 이진은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알겠다. 모두 저쪽 계곡을 수색하라. 그들이 사라진 후 동굴로 돌아오자 서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나리께서도 저와 한 배를 타셨습니다. 저 때문에 위험에 이미 당신을 숨겨준 이상 나도 연루된 것이오. 게다가 이 문서는 내게도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을 기회여. 두 사람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증거를 의금부의 정태윤 나리께 전해야 합니다. 정태윤이라면? 혹시 내가 아는 그 아이인가? 네. 나리께서 정나리를 아십니까? 내 제자였소. 어린 시절 내가 활쏘기를 가르쳤지? 세상에. 이것은 하늘이 주신 인연입니다. 두 사람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나리,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산 아래 주막을 운영하는 매월 할멈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께서 박관호의 또 다른 죄를 증언해 줄 것입니다. 매월 주막이라. 알고 있소. 내가 가끔 들르는 곳이요. 좋소. 몸이 회복되는 대로 함께 갑시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진의 보살핌 속에 서화의 상처는 빠르게 아물었지요.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두 사람 사이에는 끈끈한 동지애와 함께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서화의 몸이 회복되자 두 사람은 산을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서화는 머리를 올리고 남루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얼굴에 흙을 묻혀 시골 처녀처럼 변장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내려가자 낡은 초가집 주막이 보였습니다. 매월 주막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지요. 이진이 먼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할멈, 계시오. 안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파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매월 할멈이었지요. 그녀는 이진과 서하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안방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이제 말해보게. 대체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는가? 서하가 먼저 입을 열고 자신의 신분과 박관호의 영모 사실을 밝혔습니다. 박관호. 그 짐승만도 못한 놈의 이름을 내 죽기 전에 다시 듣게 될 줄이야. 매월 할멈의 목소리가 증오로 떨렸습니다. 오래전 나는 궁에서 일하던 궁녀였네. 그때 궁에 큰 불이 났었지? 하지만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박관호 그놈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일부러 지른 불이었네. 노파는 벽장을 열어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지요. 이것은 그날 밤 그놈이 자기 수하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일세. 불을 지르되 흔적이 남지 않게 하라고 적혀 있지. 서하와 이진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박관호를 단죄할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리며 군졸 대장이 들이닥쳤습니다. 잡았다, 인연. 여기 숨어 있었구나. 주막은 순식간에 포위되었고 이진과 서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 열세에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밖에서 또 다른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며 검은 도포를 입은 젊은 관리가 들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그 목소리에 이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의 제자 의금부 감찰관 정태윤이었습니다. 태윤아. 스승님, 정태윤은 이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 이놈들. 감히 누구에게 칼을 겨누는 것이냐? 역적 박관호의 수하들을 모두 체포하라. 그의 영모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정태윤은 스승에게 달려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의 누명을 벗겨드리지 못해 죄송했습니다. 서하 낭자가 보낸 밀서 덕분에 박관호의 꼬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힘을 합쳐 박관호를 완전히 끝장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스승님, 보름 후에 열리는 어전 활쏘기 대회에 나가주십시오. 거기서 우승하면 임금님 앞에서 직접 모든 것을 아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진은 굳은 결심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름 후 한양의 넓은 광장에서 어전 활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임금이 친히 참관하는 자리였지요. 남루한 차림의 이진이 참가자들 사이에 서자 주변의 양반 자제들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런 촌뜨기도 대회에 나온단 말인가?
활이 부러지지나 않으면 다행이겠군. 하지만 이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과제,